He couldn't fill Harry's boots. No, he's not in the same level as Harry Kane. But he's got to do better than what he did last year for sure. He's played in the Brazilian team. He's a regular in their team. Played in the World Cup. So scored goals at Everton. Did okay there. But I think Son will play through the middle. I think that's probably they'll let him off the leash and stick him through the middle. I think that's where he wants to play. So that will be interesting to see how he does up there. He'll score goals. Son, he'll get between 15 and 20 goals, I would think, this year. But Harry Kane and Son together, he's definitely better than Son on his own. So that is the problem. 해리 레드넥 감독이 명장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얘기일 수 있지만 어쨌든 영국 쪽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히샬리송의 어떤 톱으로서의 역량의 어떤 좀 아쉬운 부분. 그러니까 레드넥 감독의 얘기는 결국 케인과 같은 레벨의 선수는 히샬리송이 아니라 손흥민이다. 요 얘기고 손흥민 선수가 이번 번리전을 통해서 그 얘기를 확실하게 입증을 해줬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진한 레드넥 감독의 인터뷰였지만 다시 한번 앞에 보여드렸던 거고요. 자, 손흥민 선수가 헤트트릭을 기록했던 번리전입니다. 그래서 이번 라운드에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두 번째로 한 라운드에 헤트트릭 기록한 선수가 3명이나 나왔습니다. 풀럼전에 맨시티 혼란, 뉴캐슬전에 브라이턴 퍼거슨, 그리고 번리전에 토트넘 손흥민 선수까지 하나같이 진짜 대단한 선수들입니다. 참고로 손흥민 선수는 이번 헤트트릭으로 2020-21 시즌부터 이번 시즌까지 4시즌 연속 헤트트릭을 달성하는 진기록을 또 세우게 됐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요. 자, 번리전에서 선발 라인업을 보고 가장 눈에 띄는 부분 히샬리송 선수의 제외였습니다. 해리케인이 빠진 자리를 히샬리송으로 그대로 메우려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의도가 히샬리송의 부진으로 한풀 꺾인 그런 모양새인데요. 확실히 이 감독의 강점은 저는 유연한 사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히샬리송 자리에 손흥민을 원톱으로 기용을 했는데 그러면서 같은 역할을 바라는 게 아니라 손흥민 방식의 원톱 움직임을 허용을 하고 인정을 하면서 그 움직임을 뒷받침할 수 있게끔 뒤에 있는 선수들의 역할도 조금씩 변화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시도는 손흥민 선수의 헤드트릭, 또 토트넘의 5대2 대승이라는 아주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죠. 자, 그렇다면 손흥민과 히샬리송의 톱 움직임은 무엇이 달랐느냐? 일단 풀백들의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풀백들의 움직임과 플레이 방식을 좀 바꿨기 때문에 번리전과 본머스전을 비교했을 때 라이트백인 포로의 터치맨만 먼저 볼게요. 확실히 번리전이 이전 본머스전에 비해서는 보시다시피 측면 쪽으로 더 집중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따로 보면 잘 표시가 안 나는데 겹쳐보거나 이렇게 좀 보시면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팀에서 풀백들이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후방 빌더 관여도를 높이는 그런 패턴으로 이른바 인버티드 윙백식으로 이렇게 활용을 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확실히 좀 더 사이드 쪽에서 터치라인 플레이를 많이 요구를 하면서 그 측면 쪽에서 상대를 좀 끌어내고 또 거기에서 찔러주는 어떤 앞쪽으로 가는 패스의 방향 자체가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이런 움직임의 차이에서 비롯된 풀백들의 전진 방식, 그러니까 공을 전진시키는 방식. 그러니까 이번 번리전에서 포로는 본머스전에 비하면 터치 숫자도 그렇고 패스 횟수도 그렇고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롱볼 시도 횟수가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크로스는 한 개도 없었어요. 그런데 측면에서 수비 뒷공간 혹은 공격수 쪽으로 다이렉트하게 전진해서 주는 롱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 수치가 보여주잖아요. 이게 바로 히샬리송 때와 손흥민 때와 원톱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게 측면에 있는 또 그러니까 결국 측면 역시도 이제 후방에서 전방으로 볼을 배달하는 방식의 차이가 나왔다는 거죠. 이게 저는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수들에게 물론 자유를 줬고 그 자유가 만들어낸 그런 결과물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조차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기용함으로써 좀 만들어낸 효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팀은 강점이 유연합니다. 그리고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그런 마인드가 결국에는 이 시스템에 반영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움직임들이 나온 것은 손흥민과 히샬리송이 원톱으로 나왔을 때 움직임하고 비교하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터치맵은 박스 근처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히샬리송은 어수선하게 분산이 되어 있죠. 수비 쪽으로도 많이 내려와 있고 손흥민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공 잡는 위치가 집중이 되면서
확실히 톱으로서 좀 더 충실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지표를 보면 더 확실한데 그라운드 빅풋에서 제공해 주신 자료거든요. 왼쪽이 손흥민, 오른쪽이 히샬리송인데 확실히 히샬리송은 수비 진영에서의 볼 터치가 다 합치면은 30% 정도가 되거든요. 손흥민 선수는 16%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앞에 두 줄 파이널 서드에서의 터치를 비교하면 더 명확한데요. 손흥민 선수는 76%, 히샬리송은 55%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톱으로 나왔을 때 손흥민 선수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팀에 자기가 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을 너무도 경기에 잘 반영을 하는 선수인데 자기 측면에 있을 때보다 톱으로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확실하게 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볼을 받는 위치 그리고 본인이 공격적으로 좀 더 이렇게 치중하는 움직임 자체가 확실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90분당 상대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 횟수에서도 두 선수는 12.5 대 6.8로 2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실제 경기를 보면. 그런데 이렇게 공격적인 터치, 움직임, 실제로 유의미한 기록의 차이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슈팅 시도부터 득점으로 연결되는 과정들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고요. 이번 한 경기에서만 히샬리송이 이번 시즌, 지난 시즌 두 시즌에 넣은 골보다 더 많은 득점을 손흥민 선수가 기록하는 그런 결과가 이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물론 결정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만 그 결정력이 발휘가 될 수 있는 움직임을 본인이 톱으로 교용됐을 때는 확실히 집중력이 가져간다는 거죠. 지난 시즌 개막전에서 맨시티 상대로 보여줬던 그 득점 장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토트넘 입장에서는 히샬리송에게서 기대했지만 좀 가져가지 못했던 그런 아쉬운 그런 부분들을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좀 구현을 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존재가 9번 공격수 영입을 지난 여름 이적 시장 때 안 했던 이유냐고 물었던 그 기자의 질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뭐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 이유도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그게 이런 경기력에서 묻어나는 거죠. 그래서 남은 이번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톱으로 기용되는 빈도수가 생각보다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네, 오늘 또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해트트릭 정말 엄청난 손흥민 선수 건재하다는 것을 확인했던 있는 경기였습니다. 자, 원톱 자리에서 손흥민과 히샬리송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고요. 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